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초에 싱가포르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역시 모두의 예상대로 다름 아닌 싱가포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6년간 싱가포르의 9대 대통령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은행 거래 계좌 내역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내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카드를 정지시키고 어찌 된 일인지 물었는데 요즘 해커들은 랜덤으로 번호를 작성해서 그중 맞는 카드 번호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큰 거래 금액이면은 OTP 넘버를 넣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래들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걸리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카드가 사용되면 바로 문자가 오는 걸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S 스퀘어 공사는 2023년 3분기에 착공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NS 스퀘어가 뭐냐면 마리나베이에 가시면은 두리안 건물 옆에 보면은 알록달록 계단이 막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플로팅 스테디움인데요. 그게 원래 사실은 임시로 만들어졌던 거였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됐지만 그거를 이제 철거를 하고 거기에 새로 NS 스퀘어를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알록달록 벤치 있는 그 부분에 앞부분 지나가지를 못해요. 산책하실 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산책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께서 싱가포르는 법이 엄격하니까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은 일어납니다. 한 장애 남학생을 호텔에 가둬두고 뜨거운 물을 붓고 폭행하고 하는 영상이 한번 SNS에 올랐는데요. 그래서 그 SNS를 본 친누나가 그 행방불명된 자기 동생인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잡혔었거든요. 2년 전에 벌어진 사건인데 그 사건의 재판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지막 여학생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그 당시 16살이었던 이 가해 여학생은 심지어 소변에서 마약 성분까지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소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유치원 브랜드 중에서 킨더랜드라는 유치원 브랜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서 선생님이 해고되는 일이 있었고 이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러자 일부 학부모들은 킨더랜드 유치원 교장을 해고하고 유치원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아예 금지할 것을 요구했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폭력이 의심간다고 교장한테 얘기했는데 교장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약간 무시를 했었다고 해요. 오히려 이 유치원은 앞으로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과 같은 개인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다른 선생님이 찍어가지고 영상에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한 마을에서 신랑이 결혼식 당일날 나타나지 않았고 이미 하객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기 위해 사용한 돈과 그리고 결혼식을 하려다가 하지 못하는 모욕을 피하기 위해 결국 이 신부는 시아버지 될 뻔한 그 남성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시아버지 될 뻔한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은데 이 인도네시아 시골 마을에서는 아직 이게 허용이 되나 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get cold fish라는 수거를 봤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은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걸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결혼과 같은 어떤 중요한 거를 결정했다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를 get cold fish라고 하는데요. I was going to try skydiving but I got cold feet 하면은 스카이다이빙 하려고 했었는데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지역사회에 유행하기 시작했다면서 미국에서 한 연구를 했는데요. 백신 접종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코로나에 다시 안 걸리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창문을 자주 열어서 실내 환기를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이 1923년 일본 간토 대지진에서 도쿄는 무엇을 배우는가 라는 기사에서 큰 지진이 100년 주기로 한 번씩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큰 지진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간토 대지진으로 인해 한국인 대학살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기시다 총리는 안전하고 맛있는 후쿠시마 생선을 먹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안전하고 맛있으면 너나 많이 드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교통 인프라와 해상 순찰 등 6개 분야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지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6개 분야에서 향후 3년간 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기시다 외무상이 말했는데요.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해상 항만, 도로, 철도, 공항 건설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일본 또한 경비 함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의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해양법 집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지도자들과 50년간의 유대를 기념하기 위해 12월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하네요. 또한 일본 외무상이 일본 기업 경영진들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회담을 갖고 안전 보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일환으로 내년에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무료로 다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본 경영진들이 참여해서 또 거기서 돈을 벌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뭐 우크라이나한테 돈도 주고 무기도 지원해주고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지금 협력한다는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네요. 최근 한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2023년 2분기에 사상 최저인 0.7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올해 2분기 신생아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6.8% 감소했고 이 수치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네요. 싱가포르 신문에 속초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해산물, 해변, 그리고 하이킹을 할 수 있는 속초는 서울서 2시간 거리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 부산, 제주 외에도 다른 아름다운 우리나라 도시들을 많이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선생님을 자식으로 둔 부모님들께서도 모두 다 같이 속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다 행복한 사회가 되면 좋겠고요. 어렸을 때부터 나만이 아닌 남을 배려하는 거를 가정에서 많이 배우면 좀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